시흥 시민들의 목소리를 담는 시민의 방송, 희망을 전하는 공감과 소통의 방송. 시흥의 희망을 전하는 방송, 시흥 FM입니다. 시흥 시민들의 목소리를 담는 시민의 방송, 희망을 전하는 공감과 소통의 방송. 시흥의 희망을 전하는 방송, 시흥 FM입니다.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것을 가장 풍부한 재산으로 여기지 않는 자는 비록 이 세상의 주인이라도 불행하다. 고대 그리스 철학자 에피쿠로스의 말입니다. 반갑습니다. 희망과 공감을 소통하는 방송 시흥 FM 백대현의 커피 한 잔입니다. 오늘도 사랑과 인생 그리고 사랑과 인생을 표현하고 이야기하는 문학과 철학을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어떻게 사는 것이 행복하게 사는 것인가 입니다. 여러분이 커피 한 잔 준비하는 동안 노래 한 곡 먼저 듣겠습니다. 노사연의 바램입니다. 내 손에 잡은 것이 많아서 손이 아픕니다. 등에 짊어진 삶의 무게가 온몸을 아프게 하고 매일 해결해야 하는 일 때문에 내 시간도 없이 살다가 평생 바쁘게 걸어왔으니 다리도 아픕니다. 내가 힘들고 외로워질 때 내 얘기 조금만 들어준다면 어느 날 갑자기 세월의 한복판에 덩그러니 혼자 있진 않겠죠. 큰 것도 아니고 아주 작은 한마디 지친 나를 안아주면서 사랑한다, 정말 사랑한다는 그 말을 해준다면 나는 사막을 걷는다 해도 꽃길이라 생각할 겁니다. 우린 늙어가는 것이 아니라 조금씩 익어가는 겁니다. 내가 힘들고 외로워질 때 옛날 어느 나라에 모든 걸 가진 왕이 있었습니다. 이 왕은 다른 나라와 전쟁만 하면 백전백승을 해서 차지하게 된 국토 면적이 그 끝을 알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또 패배한 나라에서 바친 금은 보화와 비단이며 향수 등이 창고에 가득했고 소나 돼지, 닭 등도 차고 넘쳤습니다. 그러나 왕은 자신의 삶을 행복해하지 않았고 오히려 불행하다고 여겼습니다. 가진 게 너무 많은 만큼 지킬 게 많기도 하고 적국에서 침입자를 보내 언제 살해당할지 모르는 공포와 두려움 속에 잠을 이루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행복해지고 싶은데 그러지 못했던 왕은 자기의 신하들과 점령한 나라에서 최고의 현인들만을 불러 모아놓고 나를 가장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사람이나 방법을 알려주는 사람에게 땅과 보석 등을 원하는 만큼 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신하들은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왕비가 있고 후궁이 수백 명이고 가장 가진 땅이 그 끝을 알 수 없을 만큼 많고 금과 은, 보물은 창고에 가득하고 부릴 수 있는 노예와 병사가 수를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은데 아직도 행복해하지 않는다는 말을 듣고 믿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신하들만이 아니라 최고의 석학들도 인간으로서 모든 걸 가진 저 왕에게 어떤 행복을 갖다 바칠지 의문이 되어서 함부로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때 포로로 와 있던 작은 나라의 현인이 나서서 말했습니다. 폐하가 불행한 것은 그 폐하의 자리 때문입니다. 그 자리에서 내려오면 행복해집니다. 그러나 그 자리에서 내려올 수 없다면 세상 모든 사람 중에 자기가 행복하다고 스스로 생각하는 사람을 찾아서 그의 속옷을 벗겨 가지고 와서 폐하가 입으면 됩니다. 왕뿐만 아니라 신하들은 그 현인의 말에 어이가 없었지만 이미 그 이름을 온 세상이 알 정도로 칭송받는 자라 믿고 의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왕은 모든 장군과 병사에게 명령하여 자기가 행복하다고 직접 말하는 사람의 속옷을 지금 당장 벗겨오라고 명령했습니다. 속옷을 주지 않는 자가 있다면 그 자리에서 목을 치라 했고 장군과 병사들에게도 기한 내에 속옷을 가져오지 못하면 돌아오는 즉시 목을 치겠다고 했습니다. 장군과 병사들은 속옷을 못 가져오면 왕이 죽인다는 말은 들리지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에 수많은 사람 중에 행복하지 않은 사람이 없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행복한 사람을 찾아오면 왕으로부터 많은 상금을 받을 거라는 그 기쁨과 들뜬 마음에 주야를 가리지 않고 말을 달렸습니다. 장군과 병사들은 가장 먼저 왕보다 더 많은 재산을 가진 사람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왕의 명령문을 읽고 이어서 말했습니다. 당신은 왕보다 더 많은 재산을 가진 자니 분명히 행복한 사람이다. 왕의 명령대로 당신의 입은 속옷을 벗어 내게 주어라 라고 했습니다. 재산이 많은 자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나는 행복하지 않소. 이 재산을 지키고 불리느나 밤마다 고민이 많다오. 장군과 병사는 할 수 없이 다른 사람을 만나러 갔습니다. 천하를 제패했던 왕의 동생 집으로 갔습니다. 당신은 폐하의 동생이니 그 누구도 당신을 함부로 대하지 못할 것이요. 폐하가 지켜주니 아무런 걱정 없이 편히 살고 있으니 행복할 것이요. 속옷을 벗어 주시오. 어이 장군, 그리 말하지 마시오. 겉으로만 화려하지 나는 언제 죽을지 모르는 목숨이요. 내가 용문을 꿀릴까 봐 내 주위를 감시하는 첩자와 병사들이 천지에 있고 내 마음대로 다닐 수도 없는 감옥에 있는데 행복하다니 난 절대 행복하지 않다오. 장군과 병사들은 또 속옷을 가지고 나오지 못했습니다. 세상 천지를 아무리 돌아다녀도 누구 하나 행복하다고 말하는 사람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들이 만난 사람들은 대체로 부와 권력, 명예 등
보통 사람들이 갖지 못한 것을 가진 사람들을 대부분 만났습니다. 아무리 돌아다녀도 대상을 찾지 못하고 내일이면 기한이 되었습니다. 날이 새면 궁전에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죽은 목숨이구나 하면서 죽을 때 죽더라도 단 하루만이라도 먹고 마시고 죽겠다 하면서 어느 주막에 들러 마음껏 먹고 마시고 자리에 누웠습니다. 밖에는 하루 일과를 마친 평민들이 싸구려 술과 안주를 놓고 노래를 부르고 흥겹게 춤을 추었습니다. 장군과 병사들은 그들의 노래와 춤을 듣고 보면서도 혀를 굴렸습니다. 하루살이처럼 사는 저들은 저런 식으로밖에 자신들의 고단함을 풀지 못하고 있구나 하면서 약간의 연민도 생겼습니다. 노래와 춤을 추던 사람들이 대부분 돌아가고 2명만 평상에 앉아 남은 술잔을 기울이고 있었습니다. 어이 김씨, 자네의 장구 소리는 옥구슬이 굴러가듯 참 듣기 좋구려. 저절로 노래가 나오고 춤이 나와. 그런가? 고마우이. 나도 장구를 칠 때마다 삶의 피곤함이 다 물러나고 고단함도 다 잊는다오. 자네가 나로 인해 노래가 나오고 춤이 나온다니 나까지 행복해지는구려. 사실 나도 장구 칠 때가 가장 행복하다오. 그들의 이야기를 듣던 장군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자기가 스스로 행복하다는 사람을 드디어 발견한 것입니다. 밖에 2사람은 서로 인사를 하고 자기의 거처로 걸음을 옮겼습니다. 장군과 병사들은 장구치던 사람의 뒤를 쫓았습니다. 그리고 그를 잡아 왕의 명령문을 읽고 얼른 속옷을 벗어달라고 했습니다. 시간이 촉박했거든요. 그러나 속옷을 벗어주지 않으면 당장 목을 칠 테니까 강제로 옷을 벗기겠다고 위협까지 했습니다. 장구치던 사람은 공포와 두려움으로 손이 닳도록 빌었습니다. 그저 속옷만 벗어주면 될 것을 그럼 왜 그리 무서워하는 걸까요? 그 정답을 이해하기 전에 모 작가의 글을 먼저 읽어드리고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이 찾다가 힘들면입니다. 권력을 잡게 되면 왜 욕심나는 게 많아지는 걸까? 32평을 갖게 되면 왜 41평을 갖고 싶어 하는 걸까? 사람들은 왜 지금 가진 것보다 더 많은 걸 가지기 위해 바삐 사는 것일까? 너 철학하니? 그게 철학이야? 응, 그게 철학이야. 헐, 그럼 철학자들 별거 아니네? 응, 철학자들 별거 아니야. 그들도 너처럼 왜를 너보다 깊이 또 길게 했던 것뿐이거든. 지금 너가 생각하는 왜를 지금의 나처럼 후다닥 써봐. 그럼 나도 철학하는 사람들이 된다는 것이야? 그렇다니까. 근데 말이야, 어쩌지? 너도 정답은 얻지 못할 것이야. 왜냐하면 그 수많은 철학자들이 말한 정답은 자신에게만 적용되는 답일 뿐 정답은 따로 기록되어 있는 책이 있어. 그 책을 알려줄까? 싫어. 그 정답이 담겨진 책은 내 스스로 찾아볼 거야. 그래? 그럴 거야? 너도 자존심이라는 게 있을 테니 찾다가 힘들면 그 길로 서점으로 가. 거기 가면 그게 있어. 정답이 적힌 그 책이 있어. 근데 제발 너무 긴 시간을 찾겠다는 핑계로 고집은 부리지 마라. 방황도 하지 말고. 왜냐하면 너 생명도 그 유명한 철학들처럼 안개가 되어 금방 사라질 수 있거든. 지금 서점으로 지켜야 하면 될 것을 왜 매맞고 할퀴을 당하고서야 가려고 그러니.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장구치던 사람이 그저 속옷만 벗어주면 될 것을 왜 그리 무서워했던 것일까요? 아마도 이 방송을 듣는 분들 중에 자신의 삶을 자주 되돌아보고 어떻게 사는 것이 행복한 삶인가를 성찰했던 사람들은 금방 그 답을 알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천하를 제패하고 모든 걸 가지고 있던 왕은 그 답을 알지 못해 자기가 가진 힘으로 행복을 찾으려 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알렉산더 대왕이 철학자 디오게네스의 말에 대응했던 내용과 일맥상통하기도 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장구치던 사람은 속옷을 입지 못할 정도로 궁핍한 생활을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장군과 병사들 앞에서 목숨의 위협을 받으면서도 말을 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벗어주고 싶어도 벗어줄 속옷 한 벌도 없는 삶을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정을 다 들은 장군이 돌아와서 왕에게 그대로 보고했습니다. 옆에서 듣고 있던 그 현인은 그때서야 이렇게 왕에게 말합니다. 폐하, 궁전뜰에 나가면 두 그루의 나무가 있습니다. 큰 나무는 오랜 시간 그 자리에서 꽃과 이파리를 무성하게 피웠습니다. 그 아름다움 때문에 많은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았습니다. 옆에는 작은 나무가 있습니다. 그 나무는 아직 꽃도 피지 못하고 잎이 불과 몇 개 달려있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에게 무관심한 대상이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작은 나무가 큰 나무를 시기하거나 질투하면 큰 나무는 작은 나무를 부러뜨릴 것입니다. 그리 되면 큰 나무는 홀로 강풍과 폭우에 싸워야 합니다. 두 나무는 혼자가 되면 서로 죽는다는 것을 알고 서로의 옆에서 의지하고 힘을 주면서 생명을 이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도 사람마다 자기의 그릇의 크기가 있습니다. 하늘은 사람 각자에게 크기에 맞는 그릇을 주었습니다. 금으로 만든 그릇, 은으로 만든 그릇, 동이나 흙으로 만든 그릇이 있고 그 크기도 다 다릅니다. 자기의 성분을 알고 크기를 아는 게 행복해질 수 있는 지름길입니다. 사람이 불행하다는 것은 자기 그릇이 아니고 남의 그릇을 가지고 싶어 할 때입니다. 속을 한 번 없는 사람이 장구를 칠 때 그가 행복하다고 말했던 것은 자기를 정확히 읽고 자기의 분수를 잘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폐하가 행복하지 않고 불행하다고 말한 것은 가진 게 그리 많으면서도 행복하지 않고 불행하다고 한 것은 잘못된 길로 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지금이라도 점령한 국가를 제자리에 돌려주고 속을 한 번 없는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을 살필 때 폐하는 진정 행복해질 것입니다. 여러분, 약간 다른 이야기인데요. 철학자 칸트는 판단력 비판, 즉 아름다움에 대해서 말한 적이 있습니다. 말했습니다. 여기서 판단이란 개별적인 대상이나 현상, 개념이나 원리를 하나로 포섭한다는 의미입니다. 어렵게 들릴 수 있겠지만 쉽게 예를 들면 사과는 부산이, 아우리니, 홍옥이니, 홍로이니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맛도 새콤하기도 하고 달콤하니 다 다르기도 하고 색깔과 경도도 다 다릅니다. 그러나 총칭하면 사과인 것입니다. 이것을 판단한다고 합니다. 갑자기 칸트를 꺼낸 이유는 착하게 사는 것과 행복하게 사는 것 중에 행복하게 사는 의미에 대해 간략하게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칸트는 순수 이성 비판에서는 사실의 세계를, 실천 이성 비판에서는 당의 세계를 주장했는데 중간에 판단력 비판은 둘 사이의 중간자 역할이라고 했습니다. 즉 인간은 세 가지를 균형 있게 할 때 행복한 삶을 이어갈 수 있다는 말입니다. 좀 전에 읽어드린 작가의 글에서 책 이야기는 바로 그 점을 말하는 것입니다. 인문학적 내용을 담은 책은 현인들의 지혜가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이 현인이라고 가정한다면 여러분의 자녀나 인생 후배에게 무엇을 전수하고 싶으신가요?
지난주 방송에서 등장했던 세계 최고의 갑부였던 중국의 뉘안의 전철을 밟을 건가요? 아니면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앗아간 지난 과거의 권력자들의 길을 가고 싶은가요? 또 아니면 자기의 명예를 위해 남의 글을 함부로 사용했거나 학위를 돈과 힘으로 살 건가요? 그래도 예전에는 부자든 가난하든 가족마다 삶의 모토와 철학이 있었습니다. 부모가 잘났든 못났든 우리의 자식들은 부모를 또 존경했습니다. 그러나 요즘은 부모가 힘이 없거나 재산이 없으면 말로 상상할 수 없는 수모를 겪는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의 자녀나 다음 세대에게 제대로 가르치고 전수한 게 없어서입니다. 바삐 사느나 학교나 학원에 아이들을 맡기다 보니 그 수고로 사회적으로 성공은 했어도 좀 전에 말한 천하를 다 가지는 왕처럼 스스로 불행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지식적으로 뛰어나도 착하게 사는 게, 행복하게 사는 게 뭔지를 잘 모릅니다. 어른들에게 별로 들어보질 못했거든요. 오히려 그저 물불을 가리지 않고 남이 나로 인해 죽든 말든 그저 남보다 더 갖고 앞서가는 방법만 보여주고 있습니다. 칸트는 순수 이성 비판도 실천 이성 비판도 둘 사이의 중간자 역할을 하는 판단력 비판을 통해 우리의 삶을 신이 원하는 방향으로 움직이게 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인문학적 성찰이 부족하거나 소양이 없으면 그 책의 내용을, 의미를 도무지 어려워서 읽지도 못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칸트 주장을 조금만 읽어보면 행복하게 사는 방법을 알게 되는데 가진 거 놓칠까봐 뺏길까봐 술과 담배에 의지한 채 먼 하늘만 쳐다보는 잠을 이루지 못하는 내 자신이 참으로 안타깝게 보이기도 합니다. 모 작가의 글이 이 내용과 연장선에 있어서 읽어드리고 오늘의 주제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후손에게 물려줄 나의 얼굴. 철면피란 쇠처럼 두꺼운 낯가죽이란 뜻으로 부끄러운 줄을 모르는 뻔뻔스러운 사람을 이르는 부정적 단어다. 이 단어는 옛날 중국에 출세욕이 대단했던 사람이 권력과 교분을 맺기 위해 어떠한 문전박대에도 개의치 않는 모습을 보면서 당시 사람들이 저 사람의 얼굴은 10겹의 철갑처럼 두껍다 해서 유래되었다고 한다. 그러나 철면피에서 피자를 빼면 그 해석이 완전히 달라진다. 즉 철면이란 쇠 빛깔과 비슷한 검붉은 얼굴로 강직함을 대변하는 단어이다. 드라마로 잘 알려진 판관포청천에서 포증은 성품이 간직하고 시시비비를 분명하게 가린 철면을 가졌던 자에 해당한다. 그는 깨끗한 마음이야말로 다스림의 근본이요 올바른 도리야말로 수신의 원칙이며 좋은 제목은 마침내 동량이 되고 굳센 강철은 구부러지지 않는 법이다. 곶집이 가득하면 쥐와 참새가 기뻐하고 풀이 없으면 토끼와 여우가 근심하니 선영께서 가르침을 남기셨으니 후인에게 부끄러움을 남길 짓을 하지 말라라고 했습니다. 그는 실제로 자신의 후손들에게 위의 가르침을 따르지 않는 자손은 내 자손이 아니라라고 엄중하게 가훈으로 남기기도 했습니다. 참 멋지지 않으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사리사욕을 채워서 자녀에게 물려주면 그 부를 물려받은 세대가 어떻게 망가지는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작가의 말대로 나 자신은 나의 후손에게 어떤 얼굴을 남길지 스스로 묻고 답해보는 게 어떻겠습니까? 오늘의 주제는 어떻게 사는 것이 행복하게 사는 거였습니다. 여러분, 중국 고전 역경에
전원왕행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뛰어난 선인들의 가르침, 곧 지혜를 말합니다. 고전은 인간의 조건이나 인간관계, 고난과 역경을 이겨내는 방법 등이 다 담겨져 있습니다. 물론 사람마다 다 각기 다른 공부를 했고 또 가르치는 것도 다양한 방법이 있지만 고전을 포함한 문학과 철학, 역사는 인간의 삶에 꼭 필요한 영양분이고 삶에 지대한 영향을 주면서 우리의 삶을 행복하게 합니다. 그리스 철학자 에피쿠로스의 말,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것을 가장 풍부한 재산으로 여기지 않는 자는 비록 이 세상의 주인이라도 불행하다고 했던 말처럼 현재 건강하게 평범하게 사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 삶인지 생각해 보는 시간 가져봤으면 좋겠습니다. 이만 8월의 마지막 주 방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8월의 마지막 날 행복하게 보내시고요. 9월도 멋지게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시흥 FM 백대원의 커피 한 잔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멀어져간 날들이 생각이 납니다. 잊혀져간 그날들이 가슴을 적시는 빗물방울이 지금도 생각납니다. 흘러가버린 시절 아쉬움만 남기고서 멀어져 가고 있지만 가슴에 새겨지는 그리움들은 더해만 가고 옛날을 생각하면 아쉬운 마음 눈물 되어 흘러요 빗물처럼. 흘러가버린 시절 아쉬움만 남기고서 멀어져 가고 있지만 가슴에 새겨지는 그리움들은 더해만 가고 옛날을 생각하면 아쉬운 마음 눈물 되어 흘러요 빗물처럼. 시흥 시민들의 목소리를 담는 시민의 방송, 희망을 전하는 공감과 소통의 방송. 시흥의 희망을 전하는 방송, 시흥 FM입니다.